This is the worst day of my life. 안녕하세요. 영화 속 스포츠를 리뷰해보는 라이언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영화 피버피치를 통해 축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버피치는 과열된 혹은 흥분된 경기장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잉글랜드의 축구팀이 아스날에 오랜 시간 미쳐있고 열광적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피버피치의 원작자는 닉 콤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스날의 열성 팬이고 본인이 실제 경험했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이 피버피치입니다. 닉 콤비는 피버피치를 통해 작가로 데뷔하고 이후에 유명한 여러 작품을 계속 썼습니다. 이 역시 여러 작품이 영화화되었는데 휴 그랜트가 나왔던 어바웃 어 보이를 비롯해서 사랑도 리콜이 될까요? 언 에듀케이션이 대표적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포리 코치하는 유소년팀 상대팀 코치 역할로 짧게 카메오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축구에 미친 영국 남자를 다룬 이 영화에 헐리우드가 흥미를 느꼈는지 2005년에 리메이크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축구는 야구로 바뀌었고 아스날은 보스턴 레드삭스로 바뀌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아스날이 18년 만에 우승했지만 리메이크작은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86년 만에 우승 스토리를 다뤄 더 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날 미치게 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었습니다. 여기서 레드삭스에 미친 남자는 최근 토크쇼 사회자로 잘나가는 코미디언 지미 펠런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미친 남자는 킹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타고 킹스맨에서 매너를 가르치던 콜린 퍼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극중 그의 절친이자 역시 아스날 팬으로 마크 스트롱이 출연합니다. 이 둘은 최근 킹스맨 1, 2에 함께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둘 다 아스날의 오래된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실감나는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스날의 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아스날 팬이십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은 1989년을 배경으로 축구, 그 중에서도 아스날, 그리고 연애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뷰에서는 러브스토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 속에 나오는 축구 이야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영화 초반에 주인공 폴이 어떻게 아스날 팬이 됐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포츠 팬 혹은 축구 팬이 되는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가 어렸을 적 가족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폴은 처음에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I'm not really a football fan. 그러다가 폴은 아버지와 함께 축구 직관을 처음으로 가면서부터 아스날의 열렬한 팬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이트를 통과해 그라운드가 펼쳐지는 이 뷰포인트가 폴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경험은 강렬했고 비록 스터크에게 1대0으로 겨우 이겼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1988-89 시즌이 한창적인 시간의 배경에서 1968년을 교차로 보여주는 가운데 각각 당시의 축구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축구 이야기이고 당시 국내에는 유럽 축구 리그가 많이 보도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잉글랜드 리그의 팀들은 1985년 헤이제 참사로 인해 챔피언스 리그 같은 유럽 축구 연맹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가 5년 동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헤이제 참사란 1985년 유러피언컵 지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벨기에 헤이제 경기장에서 열린 날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결승전에서 리버풀과 유벤투스가 붙었는데 리버풀 훌리건 팬들이 유벤투스 팬들을 공격하면서 도망가던 팬들로 인해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며 39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잉글랜드 클럽 팀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면서 자연스레 세계적인 선수들이 잉글랜드 클럽에 이적을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얼마 전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못할 뻔해서 주전 선수들이 이적한에 무한을 했었는데 5년 동안 모든 잉글랜드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는 징계가 주어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폴이 아스날을 처음 접한 1968년에서 21년이 흘러 어느덧 1989년이 되어 잉글랜드의 축구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가 폴을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통해 여러 축구 선수와 코치 이름이 끊임없이 열거됩니다. John Sam, Terry Neal. Stanley Matthews. Kerry Dixon. Jimmy Husband. it's about Alan Smith. Paul Davis. George Graham. Yeah, David Rocastle. Pat Rice, though. Gary Lineker, Peter Shilton. Tony Adams. 이 중에서 이 선수 하면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절반 이상 아신다면 당신은 아마도 축구 쪽에 종사하시거나 80년대 축구 광이실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저도 아스날을 좋아하고 축구를 오래 봤지만 여기서 알고 있는 이름은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알면 더 재밌겠지만 몰라도 영화를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슈퍼손이 뛰고 있는 토트넘 스퍼스. 아스날의 최대 라이벌은 토트넘이니
토트넘을 욕하거나 비아냥대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Here, have a look at the number 8 this afternoon. John Samuels, his name is. Remember his face. Then, if you should happen to bump into him, tell him to sod up the Spurs. And you end up getting in a state about losing to Spurs when really you should be getting in a state about yourself. £7. My ex can pay. He's a Spurs fan, isn't he? Yeah. I'd go for 12 quid seats and if I were you, sting the bastard for all you can get. 두 팀은 런던 북쪽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북런던 지역 라이벌로 항상 혈전을 벌입니다. 북런던에 나란히 위치한 두 팀의 경기장은 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북런던의 주인을 가리자는 라이벌 매치의 열기가 매년 뜨겁습니다. 스포츠계에는 개인 혹은 팀 간의 라이벌 관계가 한층 재미를 더해줍니다.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라이벌 매치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뜻하는 엘 클라시코, 한 지붕 두 가족 밀란 팀끼리 붙는 밀란 더비. 요새는 열기가 덜해지긴 했지만 서울과 수원이 붙는 슈퍼매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아스날의 머천다이징 상품들도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축구 관련 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영화 속 배경이 80년대 후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유럽 축구 역사의 힘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유니폼은 수도 없이 등장하고 기본 아이템으로 스카프가 자주 나옵니다. 그 외에 가방, 모자, 팜플렛, 미니어처 축구 게임, 여자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팬티까지 나옵니다. Gleaming in black and old gold crap. What are those? My Arsenal boxer shorts. They're not my best ones. I was running. 영화 속에서 88, 89 시즌의 종반으로 가면서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잉글랜드 축구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일들이 나오는데 4월 15일 아스날과 뉴캐슬전에 간 폴은 다른 사람에게 리버풀 경기에 대해 물어봅니다. 스티브는 히스보로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 셰필드에 있는 히스보로 경기장에서는 리버풀과 노팅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리그 경기가 아니라 FA컵 준결승 경기였기에 결과는 아스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은 FA컵에서 탈락했고 리그에서 리버풀과 경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축구 참사라는 히스보로 참사가 일어납니다. 경기장에 너무 많은 관중이 들어오면서 사람에 밀려 무려 94명이 압사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자도 700여 명이나 발생하면서 영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축구장에는 입석 좌석이 사라지게 되고 보호 철망을 철거하면서 경기장 시설과 응원 문화에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합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리버풀 구단은 매년 4월 15일엔 히스보로 참사를 되새기며 추모를 하고 구단 로고의 양옆에 횃불 문양을 새기면서 추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리버풀 유니폼 목 뒤에 보면 희생자 숫자 96을 새겨 매 경기 되새기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결국 4월 15일 참사 이후 4월의 경기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다시 경기를 재개했는데 5월 26일 아스날과의 마지막 리그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약 3주 동안 8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5월 20일 FA컵에서 우승도 했고 첫 경기 무승부 이후 무려 7연승을 달렸습니다. 그 사이 아스날은 4경기 2승 1무 1패로 리버풀에게 뒤처지게 됐죠.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바라보던 폴은 괜히 여자친구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축구도 연애도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89년 5월 26일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을 다투고 있는 두 팀이 건곤일척의 맞대결을 리버풀 홈구장 안필드에서 하게 됩니다. 비록 리버풀이 지난 3주 동안 8경기라는 엄청난 경기를 소화했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2골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 됐고 당시 리버풀은 리그 후반기에서 15승 3무로 무적이었습니다. 아스날은 1974년 이후 15년 동안 안필드에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아스날은 90분이 이미 지나간 추가 시간 극적인 골로 18년 만에 우승을 하며 팬들의 염원을 이뤄냈습니다. It's up for grabs now! Thomas! Right at the end! An unbelievable climax to the league season! 당시 아스날의 홈구장이었던 하이버리 스타디움
주변에서 세레머니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폴과 사라의 사랑도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씬을 촬영할 때 하이버리 주민들이 나와서 촬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축구에 관심 없던 사라도 축구 뉴스에 관심을 가지며 마지막 날도 아스날을 연상케 하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은 보는 아스날 팬은 흐뭇해지죠. No, of course not. No, I know that you care. 어느 팀을 좋아하던 어느 선수를 좋아하던 스포츠에 미쳐있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본인의 마음을 읽는 느낌이 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폴이 대변해주는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Paul, it's only a game. Don't say that! Please! That is the worst, most stupid thing anyone could say. Because it quite clearly isn't only a game. I mean, if it was, do you honestly think I'd care this much?